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청소년 지도자의 꿈과 비전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오늘 로빈 윌리엄스의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로빈 윌리엄스와 그 다음에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온 모든 그 인물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그 로빈 윌리엄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단어 생각나시죠? 까르페 디엠. 네, 현재를 즐겨라. 여러분, 현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죽은 시인의 사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책과 영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과 영화는 뭐라고 그랬었죠? 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1989년도에 나왔나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이 영화는 뭐 30년이 돼도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명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와 있는 키팅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대사가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첫 화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입니다. 첫 화면에 많이 나오고 키팅 선생님 부임하면서 이 얘기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죠? 까르페디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까르페디엠. 이 얘기 요즘에 뭐 TV에서도 쏠쏠이 나오더라고요. 까르페디엠. 그 뜻은 뭐냐면요.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를 즐겨라 했는데 그냥 현재를 막 즐기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규율과 모든 걸 벗어난 이 학교에서 모든 걸 벗어나게 행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고 아이들에게도 자신있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은 시인의 사회의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면일 때는 제가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한 동영상이 짤막짤막하게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비대면이라 동영상이 올라가면 저작권 때문에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영화 배경된 웰튼 아카데미의 개강식 장면입니다. 개강식 장면인데요. 이 학교는 전통 명예 규율 그리고 최고를 4대 원칙으로 한 전통 있고 보수적인 남학생들만 다니고 있는 학교 웰튼 아카데미입니다. 이 아카데미에 로빈 윌리엄스가 선생님으로 오는데요. 그 선생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중에 있습니다. 틀에 박히고 그 힘든 강의에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키팅은 특별한 존재가 되며 자기를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부르게 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학생인 친구인 같은 학교 친구인 닐 페리, 토드 앤더슨, 녹스 오버스트리트, 그 다음에 찰리 달튼, 리차드 카메론 이런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 사이에 새로 부임한 국어 선생님 키팅, 기존과는 달리 판에 박힌 규율과 교율을 부정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더욱더 고민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는 졸업생들 사진을 보면서 현재의 행복의 중요함을 알려주며 이야기를 하죠. 까르페 디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는 시를 배우는 동안 시를 정의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모두 찢어버리게 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아이들은 이런 수업을 열광하지만 학교와 다른 선생님들은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오래전 키팅 선생님이 학교 학창시절에 활동했던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고전 문학 클럽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고 자기들도 학교 근처 동굴에서 선생님처럼 같은 클럽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이들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조금씩 담대해집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4명의 학생들이 있었죠. 녹스는 우연히 만난 여학생 크리스에게 고백을 하고요. 찰리는 교장 선생님을 놀려서 징계를 받고, 소심한 성격의 토드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문학적 능력을 알게 되고, 닐은 연극 한여름밤의 꿈 주연으로 발탁되어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인공이 돼서 발탁되어 열심히 했는데요. 닐은 하버드 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를 뒤로하고 아버지에 끌려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강압과 자신의 가치관의 충돌로 더 이상 탈출구를 찾을 수 없던 닐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닐의 죽음에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학교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조치를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낸 학교는 키팅 선생님을 해고시킴으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키팅 선생님 떠나려는 마지막 날 교실에서 이 영화의 최고의 장면, 명장면이죠. 이 영화가 아마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기도 할 겁니다. 한 명 한 명씩 일어나면서 얘기를 하죠. Oh Captain, my Captain. Oh Captain, my Captai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팅 선생님은 이 얘기 중에 하나가 있죠.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념이 독특하고 나 자신의 소유임을 믿어야 한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다거나 인기 없다거나 심지어 나쁘다라고 생각할 때도 내 자신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뜻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교탁 위에 서서 사물을 다른 각도로 보고 있고 과감하게 붙여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이 학생들. 지금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전통과 규율만 중시하는 학교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선생님은 지금 떠나는 이 키팅 선생님은 진심과 사랑을 아는 아이들에게 키팅 선생님은 이미 인생의 캡틴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키팅 선생님처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거를 발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뜻이 많이 있죠. 30년 동안 그래도 사랑받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입시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난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도 그러한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지도 두 번째 시간 청소년 지도자 꿈과 비전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행복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본인이 행복해야 꿈은 이루어진답니다. 본인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남한테도 베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행복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과 목표를 가져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자가 얼룩말을 쫓아갈 때 얼룩말은 오토바이 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지라는 거죠. 정말 없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목적과 목표를 가지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목적이라는 건 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는 거죠. 목표라는 거는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치 있게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비전은 자신감이자 원동력이다. 목적과 목표를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가졌는지 우리가 유명한 사람 보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영화 배우죠. 영화 배우는 비전을 어떻게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세 가지 비전이 있었죠. 첫 번째, 영화 배우가 되겠다. 헬스 트레이너에서 영화 배우가 되는 그 과정에 자기씨는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첫 번째 비전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케네디가의 여인과 결혼하겠다. 오스트리아에서 본인은 이제 살았지만 미국이라는 데 건너와서 유명한 케네디가 뭐 이렇게 유명한 가문과 혈통과 결혼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의 여인과 결혼하고, 셋째, 2005년에 LA 주지사가 되겠다라는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비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가져서 성공을 했습니다. 셋째는 LA 주지사가 아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됐죠. 이렇게 자기 비전을 크게 가지고 정확하게 글로써 남겨놓고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비전은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짐 캐리. 짐 캐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1990년도에 LA에 왔습니다. 헐리우드 산꼭대기에 올라가 $10,000,000 지급수표, 5년 후에 본인에게 지급 조건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냥 글로 쓴 겁니다. 그냥 종이에다가 $10,000,000를 수표를 해서 자신한테 주면서 5년 후에 넌 주겠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가졌죠. 1995년 더맨더머로 출연료 $700,000,000를 받게 됩니다. 그 이듬해 연말에는 배트맨으로 $10,000,000 수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1990년도 LA로 와서요. 헐리우드에 와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의 조연부터요, 엑스트라부터 조연부터 이렇게 쭉 지내오다가 자기가 헐리우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10,000,000를 지급하고 5년 후에 나는 이렇게 받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나 비전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글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글로. 우리가 글로 쓴 자와 머릿속에 있는 자와 생각만 하는 자는 다 틀리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게 하지만 그게 쉽게까지 가지 않는다뇨. 생각과 글로 쓰고 글로 써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죠. 자, 글로 쓴 비전을 가져라. 첫째, 반드시 글로, 문서로 써라. 저도 역시 새해가 되면 한 7에서 8가지 정도의 계획을 쓰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써서 올해 되면 지워지고 내년에 올해 안 된 거는 내년에 또 해서 글로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알리고요. 세 번째, 단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라.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죠. 저는
대통령상까지 타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뭐 구청장상, 뭐 시장상,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이렇게 단계별로 타야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뤄나갑니다. 저는 이제 국무총리상을 하기 위해서 올해나 내년에 준비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걸 가지더라도 하나하나 단계를 세워야죠. 여러분 뭐 회화 공부를 한다는 게 있잖아요. 어떤 영어를 가졌든 중국어가 됐든 외국어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잘 세웠어야 되는데 중국어를 지금 한 20년, 3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을 못했던 것뿐이죠. 그래도 계속해서 중국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단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비전과 혼잣말로 연애해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혼잣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테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글로써 써놓은 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혼잣말이라도 계속 얘기하면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남고 이루어진다게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속삭이면서 숫자와의 속삭임다. 이렇게 한 단계 한 개 퍼센트 되죠. 10% 되고 20% 되고 야 이거까지 하니까 잘 20%까지 됐어. 30%까지 됐어. 그래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행동하면서 정말 내가 여기까지 했다는 것을 행동하면서 속삭여야 된다는 거죠. 글로써 비전을 가지라. 연초에 꼭 글로써 계획을 세우시고요. 연초가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는 글로써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목적과 목표를 가지라는 그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상 웃어라. 웃는 건 좋죠. 제가 웃는 세상이라고 앞에서도 있었지만 웃으면 정말 복이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 큰 복이 옵니다. 하하하하 크게 웃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웃어서 행복하세요. 웃어서 행복하세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래요. 자, 웃어요. 항상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처럼 웃는 얼굴은 예쁘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웃는 모습 보였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 웃으면서 일어난다고.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미소를 띈다든지 웃으면 하루가 웃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잘 때까지 웃는 얼굴로 웃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웃지 마시고요.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웃어보세요. 약간 미소를 띠면서. 웃는 것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얼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같이 보시면 까꿍 하시면 웃게 됩니다. 아이 보시면 까꿍 해보세요. 지금 막 환하게 웃고 있죠? 자, 다 같이 까꿍. 네, 잘하셨습니다. 자, 웃음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쾌적한 정신활동에 수반된 감정, 반응, 미소, 고소, 조소, 실소 등 여러 가지 웃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웃음들 사전적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학적 의미는 정해진 형태에 따라 15개 안면 근육이 동시에 수축할 때 발생하는 운동 반사, 호흡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안면 근육이 움직인다고 그러죠. 웃음이란 사전적 의미와 과학적 의미가 있다. 또 웃음의 효과에는 뭐가 있냐? 전신 퇴행성 척추병인 커전스,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것이 완치됐습니다. 이외에는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만 봤어요. 누워서 코미디 프로그램만 봤는데 계속 웃다 보니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지는 류마티스예요. 이것도 역시 코미디 비디오 몰래카메라 프로 보고 실컷 웃었대요. 그랬더니 웃음으로써 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병을 고쳤는데요. 우리나라도 암치료센터나 서울대, 고대 이런 센터를 보면 다 웃음 치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웃는 거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웃으면 건강도 회복해진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 볼까요? 웃음의 효과. 웃음의 효과는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뇌에는요.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가 촉진되고요. 뇌에서 엔도르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천연 진통제라고 그러죠. 요통 디스크에도 되고요. 촉진, 통증 억제,
디스크 통증 억제가 심장에는 혈압 혈당이 정상치에 되고 혈액순환이 되고 위, 간, 대장 등 소화기관에도 좋고 바이러스 저항력이 켜주고 각종 소화기암 예방 효과도 있고요. 혈액에는 자연 살해세포 NK세포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면역 기능성이 증가되고 암세포 공격,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이 수치가 올려진다. 자, 혈액에 자연 살해세포 NK세포 이거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발생이 된다. 웃으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5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웃으면 다 좋은 거죠. 뇌에도 좋고 디스크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위, 간, 대장, 혈액에는 NK세포가 발생이 된다. 자, NK세포가 뭔지 동영상 한번 보십시다. 우리 몸은 세포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를 급격히 증식한다. 하지만 이러한 암세포에 천적이 있다. 자연살상세포라 불리는 NK세포다. NK세포는 인체를 돌아다니며 탐색을 하는데 암세포와 같은 적을 만나면 즉각 작전에 돌입한다. 먼저 수상한 세포의 단백질을 확인, 그 구조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곧장 당 단백질인 퍼포린으로 암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고 수분 이온 등을 주입해 암세포가 팽창되어 폭발하게 하거나 단백질 분해 효소인 그랜자임을 투여 자체 소멸하게 한다. NK세포는 그 수보다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하느냐가 관건. 활성도가 높은 NK세포일수록 공격력이 강하다. NK셀이라는 것은 감염이나 종양이 생겼을 때 면역세포에서 실제로 그 세포들을 죽이는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인데, 우리가 웃음 치료나 이런 것이 면역 기능을 올리는 이유는 엔돌핀이 증가하고 또 우리가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낮춤으로 해서 NK셀이 실제로 활성화, 얘네들이 이제 전투력을 가지게 하는 그런 아마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을 믿고 자랑스럽게 여겨라. 내 자신을 어떻게 믿을까? 뭐 자기 자신이 미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보십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자신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가 뭐죠? 그렇죠. I죠. I. 나라는 I라는 것인데요. I가 무슨 뜻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뿐이고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말고 또 누가 또 있나요? 우주에 있나요? 우주에 있어도 지금 현재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나라는 존재 이 세상에 하나뿐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나밖에 없고 나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 can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can 뭐죠? 할 수 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I can, 이 얘기는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기 전에 내 자신을 내가 믿고 따르면 다른 사람도 저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앞에서 아셨죠? I can 두 가지 다 배우셨습니다. I can, 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뿐이고 가장 소중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I can.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죠? 저입니다. 나. 여러분들 보시기에 누굴까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그래요, 저예요. 여러분이 아닌 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나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멋있고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캔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앞에서 제가 꿈과 희망, 비전을 가질 때 제시해야 될 거. 그렇죠. 현재를 즐기는, 그렇죠. 그 상황을 여러분이 잘 즐기시라는 거죠. 그 상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믿고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순간도 자기 자신의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기시면 됩니다. 자, 3가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과 목표를 가져라. 우리가 3가지 앞에 것만 목적과 목표를 가져라. 자기가 목적을 가진 걸 목표로 세분화시켜서 나눌 수도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아닌 글로 쓰는 거, 글로 써서 남길 수 있는 거, 남겨서 계속해서 보고 자기가 되새길 수 있을 때 됩니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요. 두 번째, 항상 웃어라. 어떻게? 크게, 화통하게 웃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미소를 띄우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고 자기가 가장 성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둘씩. 자, 3번째, 자신을 믿고 자랑스럽게 여겨라. 자기 자신이 못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믿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들에게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지는 3가지 이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도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3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 하나하나씩 상기하면서 자신 목적과 목표를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생각하시면서 적어보시고 웃을 때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웃는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생각을 3가지는 꼭 잘 한번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걸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